안녕하세요. 대치고 공다경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어머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거는 지금 제가 녹화하는 날이 10월 29일인데 어제 기준으로 그러니까 10월 28일에 서울대에서 큰 굵직한 소식들을 너무 많이 발표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머님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에서 이번에 2023학년도 그러니까 현재 고1이 되는데요. 고1 학생들 대상으로 입학 전형 예고 사항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변화가 굉장히 커서 기사 같은 데서 이제 접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특히 어떤 친구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보도자를 보시면은 우선은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변화되는 지점들에 대해서 요약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정시 모집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충실도를 반영하는 교과평가를 도입한다. 즉 내신을 반영한다. 라는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한다는 내용이랑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정시에서 지역균형 전형, 그러니까 수시는 이미 지금 지역균형 전형이 있잖아요. 근데 수시 지역균형 전형처럼 정시에서도 지역균형 전형을 이제 신설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수시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을 최저로 완화를 한다. 그리고 수능의 영역을 좀 줄이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사실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인데 이거 세 가지를 이번에 크게 발표를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머님들 많이 궁금해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울대에서 이번에 왜 이런 식으로 변화를 이제 꾀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서울대학교는 전국의 인재를 고르게 선발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서울대학교 정시모집 일반 전형에서 지역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서울대 신입생의 지역 편중을 완화하고 전국의 인재를 고르게 선발하고자 지역균형 전형을 이제 새롭게 만들게 됐다라는 내용. 그 다음에 더불어서 수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미 있었던 지금 같은 경우도 수능 최저 기준을 완화를 해서 마찬가지로 각 지역 우수 인재의 균형 선발이라는 전형 취지에 충실하려고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두 가지 발표 내용 중에서요. 지균을 이제 정시에서도 신설한다는 거랑 그 다음에 수능 최저를 완화를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왜 이러한 변화를 꾀하느냐? 둘 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입생의 지역 편중을 완화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어머님들께 이제 이 영상을 소개를 시켜드릴 때 기사나 이런 것들 좀 참고하시라고 좀 같이 올려드릴 예정인데요. 사실 이렇게 서울대가 방향을 잡은 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 예견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울대가 그동안에 이런 지점들 때문에 많이 공격을 받기도 했고 사실 이건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 이제 교육특구, 특목고 학생들, 교육특구 중에서도 좀 더 강남 학생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문대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통계로 선명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서울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러한 지점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이제 액션을 취하고 있다는 명분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러한 문제들이 실제로 심각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의미 있게 편차가 나타난 지점도 있다 보니까 이런 지역 편중 현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만한 방향을 제안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번에 되게 재밌게 본 게 이게 지금 변화 내용이 굉장히 큰 변화고 의미가 있다 보니까 어제 발표가 되자마자 여러 후속 기사들이 이미 많이 떴었는데 기사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아예 대놓고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강남 편중 완화책이다 이런 식으로 아예 타이틀을 선명하게 이렇게 딱 맞추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사실은 맞는 지점들이 있기는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는 조금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다음에 이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먼저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한다. 굉장히 큰 이슈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 때문에 특히나 이거 강남 죽이기 아니야? 이런 얘기들 이제 하시기도 하시던데 우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먼저 정시 모집에서 이제 교과 평가를 도입한다는 게 이게 무조건 내신을 반영하니까 정시도 내신 좋은 학생들만 들어간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따라서 영향이 다르다 보니까 이걸 조금 더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거 내용을 보시면 우선 먼저 교과평가는 학생부의 교과학습 발달 상황만을 반영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모집 단위 관련 학문 분야에 필요한 교과 이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생이 만약에 이를테면 기계공학과를 진학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모집 단위와 관련된 학문이니까 물 1뿐 아니라 물 2 같은 과목들도 이수를 하고 있는지 라든지 학업 수행을 충실하게 하는지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학생부의 교과학습 발달 상황은 그래서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과 성취도뿐 아니라 여기서 재미있는 지점이 요거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기재된 항목들을 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판단하겠다고 하네요. 네, 아무래도 이런 모집 단위 관련 학문 분야 같은 경우는 일반 선택뿐 아니라 그 이상의 과목들인 경우들이 사실은 좀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과목 같은 경우는 이게 9등급제로 나오지 않는 과목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아마 고려를 해서 성적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다 보니 세특까지도 반영을 해서 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세특의 내용이 조금 더 잘 갖춰진 학생들이 많이 유리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학교에서 보고자 하는 거는 우선은 먼저 교과목 이수사항과 각 과목 성적, 이게 가장 기본이겠죠. 그 다음에 수업에 충실히 참여한 사실을 반영하는 평가입니다. 지금 어머님들 혹시 캐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충실하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실제로 여기 지금 세특이 들어가는 것처럼 서류가 일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서울대에서 이제 학종, 서류가 반영이 되는 전형, 즉 일반 전형과 그 다음에 직윤이 되겠죠. 이런 전형 같은 경우에 서류를 평가를 할 때 세 가지 부분에서 가산점을 주기도 합니다. 서류를 평가할 때 거기서 이제 가산점을 줄 때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냐면은 뭐라고 하냐면 우선은 여기서 이제 충실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충실성, 그 다음에 다양성, 그 다음에 심층성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다양성이랑 심층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서류가 빵빵한 연가고 친구들이나 특목고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아무래도 좀 더 가산점을 받을 확률이 높을 것이고 이 충실성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보다는 조금 의미가 다른데 말 그대로 학교 생활을 정말 충실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은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반영이 되지 않는 내신 주요 교과가 아니거나 이런 과목들은 조금 소홀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잔머리를 한마디로 쓰는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아무래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충실성이라는 건 실제로 학종에서는 그러니까 수시의 일반 전형이나 그 다음에 이제 직윤 같은 경우는 요거는 사실은 서울대를 쓰는 친구들 같은 경우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동안에는 있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수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충실하다라는 이 표현이 어머님들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라든지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 일상으로서의 충실하다라는 말을 그대로 반영하실 것이 아니고 이거를 입시 용어로서 보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학업 수행의 충실도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일반 전형이나 그 다음에 직윤 학생들이 평가하는 것과 똑같은 단어라면 현실적으로 이거는 변별이 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우선은 먼저 직윤 같은 경우는 수능이 60점으로 환산이 되고 그 다음에 교과평가가 이제 40점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1단계에서 수능 100% 이제 뒤에 나오지만 2배수를 뽑을 거예요. 2배수를 뽑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1단계 성적에다가 이제 교과평가 20점으로 환산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조금 더 이따 구체적으로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어느 정도 변별력이 있을지를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정시 모집에서 직윤의 이제 신설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수시 모집과 마찬가지로 2명이 학교마다 뽑힐 테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시 직윤 같은 경우는 수시 직윤이랑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 될 확률이 높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친구들은 이제 학교에서 아무래도 우수한 친구들이니까 사실은 이 점수를 그렇게 힘들게 받은 학생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수시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이 완화가 된다라고 해서 바뀐 기준은 이제 4개 영역이 합 7인데 이렇게 되면은 4개 영역 중 3개 영역이 합 7인데 이 정도면 아무래도 학생들 입장에서 좀 더 숨통이 트일 만한 상황이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교과평가 도입 같은 경우는 이게 실질적인 의미가 크다고는 저는 사실 보진 않습니다. 이게 특히나 정시가 이제 40% 이상으로 이제 못 바뀌게 되면서 수능 비중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수능이 너무 커지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약간 눌러주는 제동장치 역할을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내신 성적이나 혹은
이런 충실성을 반영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여파일지 조금 지금 뭐 장담하기는 조금 힘들긴 합니다. 참고로 내년 2021년 4월 중에 2023년 입학 전형 확정안이 나올 텐데, 그때 우리가 이제 모집 단위별로 모집 인원이 얼만큼 바뀌고 그 다음에 전형별 전형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정이 되는지를 보고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는 하겠지만, 우선은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능을 최저를 완화했다는 것이 정시가 확대가 되면서 아까 위에서 우리가 이제 교과평가 도입하는 부분처럼 정시가 확대가 되면서 정시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누르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능 최저를 완화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시 2월 인원이 정시로 2월 되는 인원도 상대적으로 줄어들 거예요. 그럴 개연성이 높겠죠. 그 교육특구 어머님들은 좀 이해 못하실 수 있지만, 교육특구 아닌 지역 같은 경우 사실 전교 1등을 해서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직윤을 쓸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수능 최저 못 맞추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주로 이제 아까 앞에서 학교에서 우려했던 그런 여러 다양한 지역에서 학생들이 선발하지 않고 특정 지역 위주로 이제 선발이 많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들과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하게 되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여러 지역 학생들이 입학을 할 것이고, 플러스 이제 수시 2월 인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길 것이고, 플러스 그 다음에 정시가 갖고 있는, 그 다음에 수능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조금 더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런 지점들을 아마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좀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이수 개편 4번은 우선은 패스하고 5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이수 개편 같은 경우도 보면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에 교과 이수 기준 개편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2023 입시인데요. 2022 정시 같은 경우도 아마 많은 어머님들 아실 거예요. 교과 이수 가산점이라고 해서 어려운 과목들을 좀 많이 듣는, 이를테면 한마디로 물화생지2 같은 과목을 많이 듣고 하는 친구들한테 조금 더 가산점을 준다라는 이제 정책을 마련을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조금 더 다듬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실제 성적을 본다기보다는 얼만큼 충실하게 어려운 과목들도 도전 정신을 갖고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느냐, 선택하고 공부했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예를 들면은 교과 이수 기준이 1이 있고 2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래야지 아마도 정시에서 내신 반영을 하는 선생님께서 이거를 보시면서 조금 더 이런 어려운 과목들을 한 친구들에게 좋은 점수를 아마 주시겠죠.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본적으로 전 모집단이 전부 다 특정 자기 파트 영역에 해당되는 교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골고루 어느 정도는 갖춰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기준을 보면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조금 더 힘든 과목,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2 과목 피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좀 잡은 이유가 사실 지금 서울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이런 지점들도 있을 겁니다. 앞에서 지금 보셨다시피 지금 전체적인 흐름과 방향이 정시가 확대되는 기조에 대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데요. 특히나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약대가 컴백을 하다 보니까 사실 자연계 서울대 상위권 많은 학생들이 겹칠 확률이 높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근데다가 또 요새는 이제 의대 입시에 대한 어떤 붐이 너무 좀 크고 집중되는 정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의대 입시나 아니면은 약대 입시 때문에 사실 지금은 서울대 학생들이 굉장히 겹치는 상황이라, 정시라는 거는 이제 수능 위주 전형이고 수능 점수 순대로 가기 때문에 예전에 서울대의 위상만큼 사실 점수가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 내신을 만약에 같이 반영하게 되면 조금 더 이게 선명하게 수능 점수를 통한 서열이 완화되는 효과가 사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의대 입시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입시 준비를 하는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2 과목을 버리는 경우도 요새는 상당히 많죠. 그래서 2 과목을 좀 많이 보고 이런 것들을 좀 채워라라는 의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의대 입시도 의대 입시지만 약대 입시도 약대 입시지만 서울대 입시 생각하고 학생들이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메시지 정도로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신 계산 방식을 갖고 왜 서울대가 이런 포석을 깔았는지에 대해서 추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